이슈토크입니다. 부산시 지역 금융기관 및 여객기업의 지역 재투자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조례에 대한 관심도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김문기 의원, 부산신용보증재단 이병태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현재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뭐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는 사실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지역 자금이 일단 역외 유출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비롯해서 조례 제정이 좀 추진되고 네. 있는 것 같아서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18년에 그 지역 내 총생산 관련 이제 자료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보면은 부산 지역의 역외 유출 비중이 19.1%로 나와 있거든요. 네네. 전국 평균이 이제 20.1%인데 부산 지역이 이제 19.1% 나와 있는데 이 19.1%가 금액으로 따지면은 약 17조 1천억 원.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역외로 유출되는 자금이 엄청나군요. 17조 1천억 원이다. 네네. 엄청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부산 지역은 우리가 뭐 제조업을 이렇게 기반으로 이제 부산 지역이 있다고 그러지만 네네. 실제 그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조업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 다 이제 서비스업에 이렇게 종사하는 네네. 종사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영업 활동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부산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영업 활동에 대한 매출액들이 부산 지역에 그대로 이렇게 투자가 되고 쓰여져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역외로 다 다른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군요.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네네. 그 금액이 17조 1천억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 서울로, 저 수도권으로 이 블랙홀처럼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업 활동을 해서 매출을 일으킨 돈이 우리 부산 지역 내에 다시 재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네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제 받아지고 있는 거고. 네네. 이번에 그 지역 금융기관 및 여객기업의 지역 재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입법 검토를 하면서 네. 사실은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천 의원님이 지역 재투자법에 관련돼서 네네. 추진을 하고 계셨어요. 예예.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 그 원내 진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 지역 재투자법에 이제 탄력을 받지 못하는데 네네. 사실 뭐 김영수 의원님이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으면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제정하는 입법 조례도 탄력을 받을 텐데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네. 어쨌든 뭐 경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만 우리가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돈이 돌고 모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단순한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 출발 시점에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재투자 조례에 반드시 포함되는 상황,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거는 뭐 일단 이거 실무적으로 뭐 기본 계획이라든지 네네. 구성에 관한 사항 같은 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네. 그 밖에도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지역 재투자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게 가장 핵심 사항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그 기금은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느 기관이 기금을 관리하게 될 것이냐 하는 그 기관도 정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 그렇게 해가지고 또 부산 지역의 기업들이나 금융기관이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그걸 활용했을 때 나중에 그에 따라서 그 성과를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네네. 그런 문제들도 조례에서 포함을 해야만 이게 조례의 어떤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들이나 뭐 여러 곳에서 뭐 시금고 참여를 준비하는 금융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어디에서 이제 자금을 관리하고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인가, 그런 자금을 어떻게 우리 부산시에다 또 예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지방 그 정부에서는 이 조례라는 게 사실은 그 강제성을 띠지 못하는 이런 이제 단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강제성을 띠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얼마든지 좋은 정책으로 이런 걸 유인해 올 수 있다. 네네. 거기에 관련된
뭐 혜택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를 확보해 줌으로써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이 우리 부산으로 유입이 되거나 찾아오게 만드는. 예,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본사를 서울에 뒀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다시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례에 이제 담으려고 네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세부적으로 다 이게 담다 보면은 책자를 만들다 보면 뭐 엄청 또 많이 그제 두꺼워지겠네요. 굉장히 네. 두꺼워지겠죠. 네네. 그래서 조례는 이제 큰 틀만 이렇게 담게 되는데 네. 그런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사실은 이제 좀 의견도 듣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공청회를 가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또 역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방은행이 아닌 네. 예, 시중은행 관련자들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다음에 우리 부산신용 그 복지재단 네네. 이렇게 해서 신용재단 이사장님이 이렇게 참석해서 이제 일단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의견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공청회를 한 두 번이나 세 번, 한 2, 3회 더 할 예정이고 네. 좀 많은 의견을 듣고 조례를 이제 제정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어쨌든 역외 기업이 다시 부산에 대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조례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부산시 정책에 대한 걸 어떤 기본 밑바탕을 만들어서 네. 부산시에서 제안을 하고 그 부산시에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부산시는 그런 기업을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기본 골자를 이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네.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업이 이 금융기관이 부산시를 위해서 얼만큼 투자를 했느냐, 그러니까 지역 재투자를 했느냐, 네네. 여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할 겁니다. 네네. 평가한 결과를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냥 우리 평가에서 부산- 끝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어떻게 결과가 네. 나왔는지. 알려주게 되면은 그 현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소비의 대상이 바로 우리 부산 시민들이거든요. 그렇죠. 부산 시민들이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어떤 기업이 착한 기업이더라. 그러면 그 소비를 그렇죠. 어차피 우리 부산 시민들이 또 해야 되니까 그 기업에 다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네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골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년제기로 이뤄지는 부산시 금고 선정도 지금 앞둔 상황입니다. 뭐 네. 이번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이 네. 시 금고 지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금고 선정하고 대출자 업무가 이제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데 네네. 이번에 김문기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하셔가지고 부산시 금고 지정 평가 항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사회 기업 및 부산시와 협력 사업에 이제 9점이라는 점수가 생겨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게 앞에 나와 있는 다른 항목들, 금융기관의 뭐 신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시에 대한 예금 대출 금리라든지, 네. 시민의 이용 편의성, 이런 항목들은 사실은 은행 간의 그 점수 차이를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 경직 성격의 어떤 항목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반면에 이제 지역 재투자에 관한 항목들은 그 은행이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 점수의 변별력을 상당히 키울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전체 배점은 그리 높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 금고 선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저희들이 부산에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대투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전제를 한다면 네. 이 지금 부산시 금고 지정에 관심 있는 은행은 사실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부산은행, 그다음에 국민은행, 농협밖에 네네. 없습니다. 나머지 은행들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금고 진출에는 현재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금고의 어떤 유인책을 가지고는 다른 은행들을 이 지역 대투자에 유인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다는 어렵다. 거죠. 네네. 그럼 그 대안이 뭐가 있느냐? 예, 대안이 사실 있습니다. 부산의 그 모든 은행이 영향을 받는 이 정책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주로 이제 저희 부산 신보에서 하는 일들인데 네. 예를 들면 2차 보전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보전 대출은
예를 들면 어느 고객분이 부산은행에서 3% 대출을 받게 되면 부산시에서 1.5%를 이자를 내주고 네. 고객님은 1.7%밖에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매우 저렴한 대출이니까 그 은행을 찾아갈 수 있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네네. 그럼 그 은행의 영업이 아주 용이해지죠. 그죠? 그렇죠. 그런 종류의 2차 보전 대출이라는 정책 자금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2차 보전에 소요되는 자금이 상당히 큽니다. 부산시 어쩌면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그렇죠. 자금이죠. 그 혜택을 부산에 있는 각급 은행에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가지고 어떤 지역 대투자 유인을 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은행들이 예외 없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이 앞으로 조금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산 지역 금융기관에 오래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 금융기관의 지역 재투자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제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부산은 이제 늘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통상 그 공직사회에서는 그걸 이제 부산의 산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부산에는 땅이 없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두 번째는 부산에 돈이 없다. 아까 뭐 지방 재정 자립도도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부산은 정부 지원도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땅이 없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돈이 없는 부분과 정부 지원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돈이 없다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죠.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원해야 됩니다. 네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금융업은 타 지역 대비해가지고 낮다고 말은 못하지만은 결코 불리하다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부산에는 이 무역이라든지 수출 관련 회사가 많고 그 다음에 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부산에는 외환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외환 거래는 금융에 있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업무예요. 그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역시 그 금융에서 수익을 내는 가장 큰 시장이 이 주택금융시장입니다. 예예. 근데 주택금융은 당연히 부산이 전국에서 서울 다음에 제2위입니다. 네네. 따라서 그런 이유로 볼 때 다른 업종은 몰라도 금융에서는 부산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든지 열세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금융이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이제는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제가 데이터로 소개를 드리면 작년에 6대 시중은행이 낸 이익이 9조라고 그럽니다. 네. 9조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그럼 부산에서 얼마를 벌었느냐. 부산의 당기순이익 비중이 7.8%입니다. 6대 시중은행. 7.8%이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 부산에서 약 7천억의 이익을 냈어요. 네네. 6대 시형이 부산에서 7천억 이익을 냈는데 과연 얼마를 여기에 재투자 또는 지출했느냐 의문이죠. 그죠? 거의 그렇죠. 그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이 없고 오랜 은행 생활, 시중은행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그걸 체험했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거의 안 쓰고 있다네, 부산을 위해서. 그런 어떤 불균형을 이제는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런 시점에 와가 있다. 지금 우리가 지역 대투자라는 이런 브레이크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부산이 굉장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지역 대투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무슨 큰 에드발론을 띄운다기보다는 우리가 수도권 일극화에 대항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어떤 조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숫자적으로 예를 들면 작년에 6대 시중은행이 서울에서 지출한 광고비가 1,400억입니다. 네. 근데 그 돈을 중에 얼마를 과연 부산에서 광고비를 썼느냐. 저는 뭐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방송에서도 뭐 서울에 6대 시중은행 광고를 해본 기억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지방에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돈들이.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역대 시중은행들이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이 지난 한 4년간 매년 한 4천억씩 지출했어요. 네.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
이 부산에는 내려오지 않는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또 파급 효과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좀 보십니까?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일단은 이제 부산에서 이제 활동하는 이제 기업들, 특히 이제 지역 그 금융기관, 네네. 그 외에 이제 그 대형 유통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상당히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우리 그 2016년 12월에 이제 부산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은요, 대형 유통 현지 법인화의 지역 경제 기여도 연구를 갖다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당시에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지역 유통점이 현지 법인화에 따르면은 네. 현지 법인화가 되면 직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9천억 원이다. 뭐 굉장히 큰 이제 숫자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백화점을 현지 또 법인화를 시키면 지역 업체 입점 확대 등으로 인해서 8,610억 원. 그다음에 지역 인력 고용 창출. 이걸 또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네. 약 한 363억 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생산 유발 효과를 이제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는 이제 각각 이제 2조 뭐 300억 또 214억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생산 유발 효과를 이제 낼 수가 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역 재투자 이러면은 현금으로 투자하나? 아니 뭘로 투자하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궁금증이 생길 그쵸, 텐데 실제 지역에 재투자하는 거는 현금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고용이 될 그렇죠. 수도 고용을 있고요. 하더라도 그거는 지역의 그렇죠. 재투자라고 보는 거고 네네. 조금 전에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그 기업에 대한 광고, 광고도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우리 그 지역 방송사에다가 광고를 하면 그것도 또한 지역 재투자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 재투자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정책을 잘 수립을 해서 이런 기업들을 잘 이렇게 유인하는 이런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산에서 일어나는 매출의 영업의 이익이 뭐 제 욕심 같아서는 얼마 전에 공청회 할 때 우리 이사장님이 또 뭐 이익이 나는 걸 무조건 5%는 무조건 지역에 내놔라 이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죠. 네. 근데 그걸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그렇죠. 최대한 기업이 부산시에다가 사회공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재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그래서 저도 혜택들. 저도 이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소비자를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럼 부산시에서 부산 시민들을 상대로 소비자를 많이 이렇게 생각의 인식의 전환을 바꾸게 되면 네. 당연히 그 기업은 부산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렇게 이제 정책을 갖다가 끌고 나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분명히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들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강력권이 부산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될 겁니다. 조례가 확산이 되면 그때는 당연히 또 국회에서 상위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약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조례가 법률을 만들게 되는 하나의 그렇죠.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 법률을 만들게 된다면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 재투자의 환경을 제대로 이제 조성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재투자에는 그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도 포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평가 기준에 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있거든요. 네. 의원님들도 물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저희 재단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지역사회 공헌지수라는 걸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미 부산연구원에 용역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역사회 공헌지수를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부산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 네. 그때는 그 각급 어떤 기업체들이나 지역 금융기관들이 그 지역 재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네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조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 조례 제정이 좀 탄력이 받아서 지역에 재투자되고 부산이 발전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